네, 반갑습니다. 임찬식입니다. 저는 약간 좀 성분이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체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 거기랑 달리 저는 이제 평생 외교 무대에 있었기 때문에 DNA가 약간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항상 원팀으로서 넓은 국제 무대에서 항상 협업을 하고 그런 식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신년이잖아요. 이제 건강과 웃음이 가득한 해가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넓은 무대에서 달러도 많이 벌어서 많이 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파라과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이제 보건의료 외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제 외교라는 게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 외교라는 걸 많이 썼는데, 굉장히 복잡한 분야이기도 하고 전문 분야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편한 자리예요. 그런 측면이 있겠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맥켄지라든지 딜로이트라든지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든지 그런 유명한 컨설팅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을 제가 또 만나보기도 했어요. 보건의료 분야에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을 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잘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넥스를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 사이넥스가, 그리고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 컨설팅이 세계 최고다, 우리가 표준이고 우리가 선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하수잖아요.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잖아요. 저는 이제 외교관이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지도를 보고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아주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일상이 시작되다 보니까 뭐 독도가 어디 있는지, 동해가 잘 표기되어 있는지, 뭐 한국이 어떻게 잘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지 지도상 그런 걸 많이 이렇게 겪게 됩니다. 이게 세계 지도잖아요. 지도를 뒤집어 놨는데 저는 이렇게 좀 뒤집는 역발상, 어떤 그런 창의적인 접근이 우리한테 항상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거꾸로 보니까 좀 앞이 빵 뚫리고 좀 시원스럽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을 더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위에 일본이 우리를 잘 이렇게 방파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좀 아늑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신문 보고 뭐 전쟁도 터지고 그래서 갈수록 불확실하고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엊그제는 또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또 이렇게 손보고 그랬잖아요. 바람잘 없는 것 같긴 한데, 크게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그 다음에 기후, 그 다음에 한국 사회가 특히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그런 것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어떤 위기란 것은 항상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복잡하네, 어렵네, 그런 것은 핑계다. 언제든지 타개할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전쟁, 또 뭐 공급망, 인플레 등등 항상 이제 들어왔던 얘기인데, 제가 새해 벽두부터 이런 얘기는 길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의 외교는 원래부터 이제 총력전을 해왔던 거고요. 또 우리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외교라는 것도 정부뿐만이 아니고 기업, 그리고 대학, 그리고 지자체, NGO 모두가 다 하는 것이 외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5,100만이 다 하나의 외교관이고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겠고요. 이제 총력 외교라 그랬는데, 그중에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보건의료 외교,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발끈을 조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상에 설명이 필요 없이 글로벌 무대에서
굉장히 목소리와 존재감이 높은 그런 나라예요. 하나하나 구성 요소를 본다면. 근데 이제 우리 스스로는 각자 이제 그 분야에서만 일을 해오기 때문에 이런 지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둔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계 무대에서는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눈과 평가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부심과 한국의 가치, 존재감, 우리가 이룬 그 성과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파고든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강점, 혁신 등등인데 이제 최근에 뭐 종합국력 순위 뭐 6위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있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그 캐대헌이라든지 K 컬처, 컨텐츠 등을 바탕으로 뭐 경제력이 강한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한국의 가치가 참 대단하다. 소프트 파워가 이제 일치월장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특히 외교 현장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한국이 이런 나라야라고 자꾸 이제 홍보를 했다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이제 우리를 더 잘 알고 한국에 더 매료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니까요. 보건의료 외교, 뭐 저는 이제 뭐 현장에서 한국이 이쪽 분야도 강해, 그리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요소가 많아.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관에서 또 우리 코트라도 그렇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이제 많은 개도국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했어요. 그 이유는 한국에 대한 신뢰랑 한국에 대한 어떤 그 브랜드를 머릿속에 좀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얘기부터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뭐 공공의료라든지 필수의료라든지 지방의료라든지 도전 요소 그런 게 있다는 거 우리는 다 잘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월드 바이오 서밋 우리 보건복지부랑 유관기관들이 이제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많은 국제 기구랑 또 정부 또 민간 등에서 이제 몰려드는 그런 글로벌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남미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저기 있고 파라과이도 보이고, 이 중남미가 사실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를 섞은 그 나라보다 더 영토적으로 더 크고 인구도 7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에 맞는, 오늘 제가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취지에 맞게끔 중남미를 좀 들여다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콜럼버스가 4번에 걸쳐서 중남미를 갔죠. 인도인 줄 알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다 인디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부터 이제 미주 대륙이 유럽인들의 어떤 인식 속에 이제 자리 잡았고 자기들은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원래 원주민들이 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교황 앞에서 너는 서쪽으로, 나는 동쪽으로, 이런 거죠. 스페인과 포르투갈 간에.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 임진왜란 이전에 있었던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글로벌 무대랑 전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일찍부터 태동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다못해 이제 영국의 해적도 저렇게 전 세계를 휘젓고 다녔잖아요. 자,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중남미를 가본 분이 이제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또 가셔야 되죠. 약간 멀긴 하지만 가보면은 또 굉장히 멋진 곳도 많고, 여기 보면은 이제 선글라스를 끼워야 잘 보일 것 같은 빙하라든지 우유니 사막이라든지 등등이 많이 보입니다. 또 중남미의 문화 코드가 있죠. 축구라든지 또 춤이라든지. 근데 이런 문화라는 게 또 우리의 그 비즈니스랑 불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이제 그런 삶이 보이고 또 기회가 보이고 그런 거니까요. 멀다 보니까 중남미와의 교역, 그것은 어떤 상황인가?
아직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재작년 통계인데 작년 통계가 곧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567억 불을 우리가 이제 교역을 했는데 이 교역 액수는 일본과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와 대만 그 교역 액수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의 저 한 대륙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고 잊혀져 있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역으로 본다면 그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될 거고 기회가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거리가 멀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장벽은 되죠. 그러나 요즘에 초연결 시대에 자꾸 거리랑 위치 탓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교역은 이제 파격적으로 늘어나야 된다. 이제 그런 노력을 하겠고, 우리 이제 수출 구조를 보면은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반도체 등등이었지만 보건 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탄소 중립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그런 규제가 또 있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헬스 쪽이 앞으로는 계속 우리 수출 품목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계속 순위 위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파라과이 바다가 없습니다. 내륙 국가잖아요. 지금 보면 볼리비아랑 아르헨티나랑 브라질과 접경해 있고 또 면적이 작아 보이지만 큽니다. 독일보다도 더 커요. 남한의 4배 이렇게 큰 면적이고 지금 동그라미 한 대가 지금 한 도시인데 이게 3개국이 겹치는 그런 접경 도시입니다. 시우다 델 레스테. 수도는 아순시온인데 거기서 이제 브라질 쪽으로 아르헨티나 쪽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가 만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가 중남미 사람들은 중남미의 마이애미다. 거기서 온갖 일이 발생하니까요. 경제 중심이다. 물류 중심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 지도를 가만히 보면은 한반도 남북한 지도를 좀 뒤집으면 좀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 것 같죠? 여기에 이제 강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수력 전력을 이렇게 파라과이가 활용하고 있는데 때문에 100%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 재생에너지 비율이 10.6%죠. 우리가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근데 이제 파라과이는 저기 보이는 이따이푸 섬이라는 세계적인 댐에서 나오는 수력 발전으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청정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과수폭포입니다. 이제 파라과이가 어떤 나라다. 어떤 나라냐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남미의 심장이고 인구는 650만에서 700만.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그 연계성, 옆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등과 큰 그런 그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확장성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마킬라 제도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원부자재가 이제 파라과이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나 세금 특혜가 있고요. 그걸 조립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최종 상품에 대해서는 1% 정도의 관세를 때리는 굉장히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있어요. 메르코스르, 남미 공동시장이라고 그러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등 자유롭게 사람과 물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세율 10, 소득세 10%, 부가세 10%, 법인세 10%.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세율이 있는 나라 드뭅니다. 파라과이 관계는 이제 작년에 이민 60주년을 지냈고,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ODA 중점 협력 대상국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역이나 투자 측면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고 기회가 많은 나라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무역 규모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잠재력이 크다는 얘기죠. 의료 현황은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개도국이죠. 모든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립병원을 짓고 있는 등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파라과이 정부가 원래 투자라든지 비즈니스 친화적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눈여겨보고 또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면은 좋은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파라과이에 있으면서
우리 보건의료 쪽으로 이제 칼을 좀 뽑아서 여기에 그 화력을 집중하자라고 이제 노력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 접근 방식은 우리가 ODA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코이카를 통해서 그걸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이제 병원을 지어주고 있고 CDC 질병관리청을 지어주고 있고 이런 게 이제 코이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KSP 사업, 지식 공유 사업을 또 이제 우리가 해줬는데 다 ODA죠. 그걸 통해서 이제 파라과이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강화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고, 그런 이제 KSP 사업은 코트라 사이넥스가 손잡고 했는데요. 기재부 예산으로. 그 인색한 기재부가 이 KSP 사업을 모범 사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국제보건의료 재단, 건보공단 등등에서 이제 끊임없이 파라과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ODA 측면을 우리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했고, 이제 우리는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또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이죠. 그래서 우리 메디컬 코리아, 우리 보건산업진흥원이 이제 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그걸 파라과이에 가서 최초로 했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최초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고 3년 연속 그게 또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계신 보건산업진흥원에 크게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런 지원이 이제 우리 기업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트라도 그런 역할을 또 했습니다. 이제 대사관은 뭐 그 코이카 코트라랑 항상 연합으로 공공기관끼리 또 머리 맞대고 또 기업 진출을 이제 어떻게든 챙기고 지원해 줄까 그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쪽에 노력을 했고 또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MOU도 체결하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은 고위생 감시국이다, 선진국이다. 규제라든지 우리의 역량이 그걸 이제 파라과이에 법적으로 이렇게 박아 놓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기 전에는 한국이 이제 고위생국 명단에 없었는데 파라과이 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바꾸고 또 시행령까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시행령까지 바꿨는데 결과는 한국은 고위생 감시국이니까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 허가나 품목에 대해서 간소화 또는 GMP 책략 등등을 이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사람들 찾아다녔죠. 이제 보건부 장관도 만나고 제가 14번을 만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식약처, 이제 국가위생감시청장 한 10번을 제가 만났고 카운트가 거의 뭐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 이제 보건위원장 등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요인들을 한국에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산업장관, 보건장관, 차관, 뭐 국회의원 등등 이렇게 불러들였고 또 세미나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이제 파라과이에 있는 제약회사, 제가 이제 대사관이 파라과이에 있는 제약회사를 만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설명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대사관으로 부르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에서 이제 국제회의가 열렸었는데 미주 제약산업협회가 총회가 파라과이에서 열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한번 가보고 그랬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한 장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ODA 장면 현장을 우리가 둘러봤고 보건장관 만나고 산업장관, 차관, 제약회사, 제약협회 회장들 만나고 우리 사이넥스 대표님이랑 다 보이죠? 코트라도 보입니다. 그렇게 MOU도 맺고 파라과이의 의료산업의 기본 밑그림을 그려주고 인프라를 우리가 설계해 줬습니다. 보건장관, 제약회사, 그리고 이제 식약처장 또 산업통상부 장차관 등등 한 번에 만나는 그런 장면이고요. 하원 의장이 의사 출신이어서 또 하원 의장한테 가가지고 또 홍보하고, 또 상원 의장 지역구에 가보자. 지역구 가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자기 지역구 기반이어야 되니까. 또 거기 가서 짓고 있는 의대 건물을
대학 총장이랑 같이 둘러보고 다 우리의 이제 존재감을 보여주고 우리의 관심 사항을 이제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행보였습니다. 부통령도 만나고 하원 산업통상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이제 보건산업과 관련된 그런 협력 방안을 얘기해보고 이제 우리 대사관에 파라과이 보건부랑 산업통상부랑 파라과이 식약처 거기를 한 번에 불렀어요. 제약회사랑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담회를 하고 그랬는데 파라과이 국민들도 자기네 이제 정부 그 고위층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보건부랑 산업통상부랑 식약처를 한 번에 우리 대사관에서 만난다는 거, 그건 참 잊을 수 없는 자리였다라고 오히려 우리 대사관에 이제 고마워하고 했던 건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추진해 본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거는 파라과이 대통령이죠. 우리가 이제 의료 차량 5대를 기증했는데 파라과이 대통령이랑 이제 보건장관, 산업장관 등등이 다 이제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보건산업에 협력 의지를 전달하는 좋은 계기가 됐었습니다. 우리 식약처장님이 보이죠? 이제 MOU 체결했던 장면이고요. 코트라랑 이제 우리 그 파라과이의 식약처 이렇게 MOU도 맺고 그런 건데 파라과이 식약처가 중요하잖아요. 디나비사라는. 거기서 이제 뭐 허가나 등록이나 여러 가지 상담을 다 해주니까요. 그래서 그 인적 구성을 좀 인적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라과이 식약처에 우리 동포 3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파라과이 식약처장을 자주 만났으니까 갈 때마다 우리 이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동포 직원을 챙겼죠. 그래서 면담 전에 만나고 면담 후에 만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식약처장 만났을 때 우리 한국계 동포가 일하고 있어서 자랑스럽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을 표명했어요. 근데 이제 그 동포 3명이 당초에는 이제 비정규직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드나들면서 챙기고 그러니까 얼마 후에 정규직으로 또 이렇게 전환을 시켰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만나니까 승진을 또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기분 좋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이 다 보고 있어. 한국계 우리 식약처 직원들을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제 의료기기 업체가 한국 의료기기 업체가 파라과이 진출할 때 그 파라과이 식약처에 있는 직원들이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 하면 그 키워드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는 염두에 두는 겁니다. 이제 대표단들을 만난 건데 뭐 대통령실의 장관까지도 우리가 대사관에 불러가지고 우리 보건의료의 존재감을 또 강연시켜 줬고 이게 건보 대표단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사이넥스랑 셀트리온, 아이센스, KTL 등등이 이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파라과이를 좀 해집고 우리의 이제 그 시스템과 우리의 우수한 어떤 역량을 과시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대사관에서는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미래 컴퍼니 혹시 관계자분이 있나요? 이제 로봇 수술로 이제 중남미 최초로 파라과이에 진출했죠. 그래서 이제 그 쾌거였고 의료진 대상으로 이제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인하대병원도 왔고 강북 삼성병원도 이제 파라과이였습니다. 아산병원도 나중에 이제 같은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 우리 아산병원 대표님이 계시니까요. 아산병원도 어쨌든 파라과이뿐만이 아니고 중남미를 해집고 다니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타리카 대사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생체 간 이식 수술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저 같은 비전문가한테 생체 간 이식 수술을 우리 아산병원이 이제 코스타리카랑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해줬습니다. 파라과이 의료진을 역량 강화시켜주고 한국으로 초청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들의 글로벌 협력 역량이 눈부시기 때문에 병원 대표단이 온다 그러면 참 감회가 깊더라고요. 세미나도 많이 개최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업체도 있지만 뭐 혈당 측정기, 복강경, 임플란트, 원격 심전도 등등 굉장히 그 세분화된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야로 이렇게 우리가 파라과이에서 좀 홍보도 하고 협력 의지를 다지고 그랬습니다. 대사관이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공문서예요. 한국어로 우리가 이제 결과 보고서를 보내는 거죠. 이런 전문 보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좀 사진에다 끼워 넣었는데, 이제 그 대사관이 하는 어떤 보건의료 외교의 결과를 이 본국 정부에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부니, 기재부니, 보건부니, 산업부니, 식약청이, 질병청이니, 온갖 군데, 보건산업진흥원 당연하고 이렇게 이제 뿌려주는 겁니다. 인터뷰도 했고, 네, 또 본국 정부에 이제 건의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건산업진흥원의 미주 사무소를 파라과이에도 좀 개설할 필요가 있다. 보스턴은 이제 미국 커버하기도 바쁘니까 이런 건의도 했고요. 우리 보건의료재단 이제 ODA 하는 데잖아요. 미주 대리가 아직 없습니다. 여기 사무소를 파라과이에 개설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시장 다변화 뭐 등등은 이제 우리 기업인분들이 다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전문에 담았습니다. 코트라도 또 이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트라는 이제 무역과 이제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기관이잖아요. 대사관하고 한 팀이 되어 있고, 코트라가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죠. 근데 이제 코트라도 작년의 경우 중남미에 이런 이제 설명회를 했습니다. 유튜브에도 다 나와 있고 우리 기업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맨 아래쪽에 보면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그런 완화 노력을 많이 일구었다. 파라과이는 이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이제 우수 사례를 만들었고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제가 좀 정돈해 봤는데, 일단 이제 다변화, 이제 아까 뭐 미국이니 유럽이니 또 가까운 아시아니 이런 쪽으로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정부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진출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남들이 지금 안 가고 있을 때 가서 선점하는 것이 참 필요하더라.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겠고, 또 보통 이제 기업들은 이제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돈을 벌고 싶고 이제 그러기 십상인데 그게 잘 안 되죠, 사실은.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또 그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진출하려고 하는 나라에 돈도 많이 들고 또 마냥 출장 가기가 쉽지 않고 언어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그러더라도 차분하게 각 그 기업별로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할 요소가 많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예로 들고 싶은 게 몇 가지 기업들 제가 나열했습니다만, 첫 번째 사이넥스. 제가 파라과이 근무한 동안에 사이넥스가 8번 출장을 왔어요. 그리고 9번째 제 없을 때 출장을 갔고 총 9번 출장을 파라과이에 왔습니다. 그걸 이제 CEO께서 직접 오셨어요. 9번 모두. 이제 그건 대단한 사실은 의지죠. CEO가 이제 오시다 보니까 바로바로 현장에서 이제 결단이 가능하고, 광범위한 또 그 시장 조사랑 네트워킹, 거기에 인프라든지 그 시스템을 다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했어요. 그 성과가 많이 났고, 또 이제 제가 있을 때 이제 8번 오셨다 그러는데 비행기를 3번 타야 돼요, 한 번 올 때. 그러니까 참 죄송하죠. 근데 이제 그런 성과가 나게끔 또 대사관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더라. 성과가 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THN 기업이라고 있는데 거기 파라과이에 있습니다. 1,3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고요. 여기도 파라과이에 있으면서 브라질 쪽으로 이렇게 협력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고. 미래 컴퍼니, 아까 우리 로봇 수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파라과이뿐만이 아니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등 인접 나라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있다. 그 확장성이 있다는 걸 공유하고 싶고요. 네 번째, 전자투표 기기 제조사. 이건 좀 아쉽습니다.
이제 원래 선거라는 게 이제 5년마다 파라과이에서 열리는데 그 투표 기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입찰 붙어서 수주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9천만 불이었죠. 근데 잘 돼가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대사관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싶었는데 거기 우리 기업에서 너무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또 한 명만을 출장 보내는 10명이나 20명 보내도 부족할 판에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경험이란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세계 지도죠. 멀어 보입니다만 우리 파라과이가 중남미의 또 거점이 되고 7억 중남미 시장이 워낙 블루오션이니까 우리 그 보건의료, 우리 의료기기 업체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면 되겠고요. 사이넥스를 활용하고요. 이미 시장 조사랑 모든 니즈를 다 파악했으니까 또 컨설팅에 또 그런 양국을 오가면서 이미 기반을 구축해 놨으니까요.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고 필요하면 또 코트라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산을 다 동원해서 올해는 중남미를 진출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남미의 심장소리를 크게 듣고 라틴의 향기를 크게 맡자.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